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두 분과 함께 마감 앞두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장,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은 어딜까요? 첫 번째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섹터, 바로 K건설, 건설기계주, 끝나지 않은 전쟁, 시작된 대반격, 그 안에서의 새 길이 열릴까요?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예고를 해온 대반격의 시작, 지금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드론 공격이 시작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설기계라든지 이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까지 들썩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섹터를 봐야 될지에 대한 시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이 섹터 보신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일단은 차트적인 부분이 좀 먼저 작용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저 개인적으로 좀 잠시 후에 제가 보는 종목을 말씀 좀 드리겠지만 일단은 한 2주 정도나 될까요? 지금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10거래일 이내죠. 지금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보고 이제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일단 어쨌든 러시아가 계속 불리한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축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유가 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참 우리가 러시아 초강대국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전쟁이 쉽게 끝날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계속 길어지게 되면서 지금 이제 러시아도 원화로 한 600조가 넘는 전쟁 자금을 투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초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서방에서 계속 지원을 어차피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좀 더 유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 좀 관심이 좀 가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이 전쟁의 양상이 참 웃긴 게 예전 한참 오래전에 일단 했었던 그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를 예를 들어보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 쪽에 소위 말하는 맵팩이라죠. 그게 다 보이게 하는 거. 그걸 켜놓고 지금 전쟁하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미국이 뭐 눈에 보이는 거는 미사일 지원, 포탄 지원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공중 지원을 하는데 그 공중 지원의 기반이 되는 위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전황을 다 이렇게 훑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핀셋으로 이렇게 공격 빡빡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너무나 현재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최근에 현대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육상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네. 공전 해상전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러시아보다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좀 우위를 보이는 상황들이 그렇게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휴전이라든지 평화업종에 대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6월 2일이죠. 지금 네. 주말 동안 이제 토니 블링컨 그 국무장관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핀란드에 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휴전의 전제 조건은 우크라이나 영토 수복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어정쩡하게 휴전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을 확 그어버렸거든요. 네. 저는 그 얘기가 어찌 보면 러시아가 전쟁에서 질 때까지 하겠다라고 저는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참 러시아 상황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고 판단이 들게 되고 만약에 러시아가 패전하게 되면은 참 그로 인한 어떤 국제정세도 좀 어지러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이 베트남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전에 1차전, 2차 대전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패전국들은 다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제가 좀 얘기가 좀 많이 앞서 나갔네요. 앞서 나갔는데 어쨌든 스토리 쭉 그리고 계신 네. 서사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제가 보고 있는 뭐 그런 그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네. 어쨌든 러시아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예. 결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 앞으로 부각이 좀 더 될 가능성이 어떤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봤습니다.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해석을 해봤을 때 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다시 봐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보니까 6월 이번 달에 21일, 22일에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런던에서 열린다라는 이야기들까지 전해지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평화롭게 좀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오늘 종목으로 여쭤볼게요. 팀장님, HD 현대 인프라 코어 사실 건설기계 안에서도 북미 쪽 기대감 있다면 밥 계시고 이쪽으로는 정통적으로 굴삭기 뭐 관련 종목이었잖아요. 그런데 신흥국 쪽에 수요와 더불어서 이 1분기에 우크라 재건까지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금 힘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그 기대감도 한몫했다고 보세요? 있지만은
비율적으로 봐서는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HD 현대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14%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뉴스가 신고가죠. 나왔거든요. 공급망 재편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HD 현대인프라코 그리고 HD 현대건설기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뭐 이 네옴시티 이슈와 그리고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가지고 광물 투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우위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겠지만 삼성물산지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이 어쨌든 네옴시티 쪽에 입찰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입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과 그리고 이제 서서히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네. 조금 이제 네옴시티 분위기가 조금 많이 반영이 됐고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했던 공급망 재편 이 부분을 통해서 광물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들 그리고 건설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항상 그 얘기했잖아요. 중국 얘기. 중국의 어떤 뭐 인프라 투자 수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렇죠. 탈중국화를 완성을 하게 되면서 북미라든지 유럽 쪽의 수요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수익성도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부차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게 진행된다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네네. 그럼 재건과 관련된 플러스 알파가 주가를 더 네. 끌어올릴 수는 있다고 보시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네. 전쟁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손유로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마셜 플랜 이야기 나올 때 1,2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잖아요. 지난달에도.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이 수주 다 가져갈 거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쪽에 이 재건과 관련된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네, 우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이슈는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마셜 플랜 이야기랑 사업 규모가 10년간 1,200조 원이 전망된다는 뉴스가 한 2주 전인가 한 달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삼부토건이나 뭐 다양한 뭐 한미글로벌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제 MOU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 러우 사태가 발생하고 우리나라가 방산 쪽에서 어떤 유럽이랑 어떤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러우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방산 기업은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장비나 중장비를 공급을 하더라도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뭐 캐터필라, 미국의 캐터필라죠. 그래서 어떤 마셜 플랜을 통해서 1,200조의 어떤 수주가 발생할 건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재건주를 바라보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저렴하게 사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1,200조 원 중에 뭐 10에서 20%를 따가지고 그 정도만 기대 수익률 하더라도 이 종목들 시가총액이 뭐 1,000억대, 2,000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15%에서 20% 정도 어떤 수주를 쭉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업 규모랑 어떤 미국에서 대부분의 수주를 가져가고 그 아랫단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 부분까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를 했는데 네. 중요한 것은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1,200조를 우크라이나가 그냥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어떤 네네. 국채를 발행해서 주거나 일단 IMF가 지급을 하고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갚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다가 지금 처음 한 게 아니고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술적 바닥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분명히 있으니까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볼 뭐 공간 쿠션이 있다. 이거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재료가 나오게 되면 그 기대감이 상당해서 그 단기간에 슈팅 힘이 굉장히 강한데 그 2차, 3차 랠리가 펼쳐질 때에는 확실히 이렇게 좀 재고 이해관계를 보면서 탄력도 점차 좀 둔화되는 것 같아요. 이 움직임은 봐야 될 것 같고 건설도 볼게요. 사실 그 재건 사업을 큰 범주에서 봤을 때 건설, 기계, 원전까지 큰 범위에서 봤을 때 이 우리 국내 건설주들도 이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눈독 들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를 통해 많이 전해졌잖아요. 하지만 국내 워낙 부동산 경기의 사업파이가 큰 국내 건설주를 봤을 때에는 과연 이 모멘텀을 어느 정도나 받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도 기대감 낮춰야 돼요. 우선은 좀 다행인 부분은 우리나라는 어떤 유럽이나 미국에서 발생했던 어떤 뱅크런 우려에는 좀 관계가 없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국내 부동산 불안이라고 한다면 집값이 아직 바닥을 잡지 못한 부분? 근데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어떤 뭐 DYD랑 삼부 토건이 이제 어떤 포럼에 참여를 했고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도 MOU를 체결했고 이제 SY 같은 경우도 체결했고 네. 어떤 MOU 단계이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이슈가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고 확신할 수 없겠지만
추가적인 기대감으로 좀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한 부분. 그래서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의 최전방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오전장에는 삼부토건이 외인 순매수였는데 오후장 들어와서는 순매도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MOU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뛰쳐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외인 순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삼부토건을 말씀드렸다고 해서 덜컥 매수하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뉴스 나오고 삼부토건 슈팅이 나올 때 그때 트레이딩 관점 접근해보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는 트레이딩 스킬이 없어. 나 뉴스 추적도 못해. 라고 하시는 분야한다면 우리 프로분들이 소개해 주신 탑픽주를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압축하는 그 사고 체계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확장시켰던 이 잭팟에 대한 재건 기대감을 이제 압축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탑픽을 봤을 때 퍼스텍, 뭐 지난주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지난달 같이 움직였던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다 움직임이 좋잖아요, 오늘. 이 네. 안에서 탑픽으로 좀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탑픽으로 준비한 건 우크라이나 제한시켜서 봤는데 네. 그중에서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차트에 좀 우선을 했는데 DYD라는 종목을 DYD. 네, 저는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뭐 급등호 살짝 눌려 있네요. 네, 저는 이런 차트를 좀 좋아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일단 아시겠지만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가지고는 종목들이 많이 이제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뭐 좀 큰 종목들을 하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작은 종목들을 하던 어느 예. 정도 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뭐 DYD를 선택한 것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자회사의 삼부토건 효과라든지 모회사의 웰바이텍 효과가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삼부토건 자회사죠. 자회사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이르핀 씨와 재건 업무 협약을 이미 체결한 상황들이고 그 후광 효과를 해가지고 급등이 이미 한번 나온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모회사 같은 경우도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물류 이쪽으로 MOU가 진행을 이미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해 가지고 뭐 주가 흐름은 또 한번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요 정도 좀 탑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1,950원이고요. 손절가는 한 1,400원 정도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고점까지 다시 가요라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목표 주가 지금 1,950원, 네. 손절 라인은 1,400원으로 삼부토건의 자회사 DYD 차트적으로 움직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손효루 팀장님도 재건 관련해서 탑픽 주셨거든요. 짧게 전략 위주로 여쭤볼게요. 네, 우선 좀 한미글로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단기간에 빠른 수익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확실하게 좀 수혜가 전망되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돼서 SY 소개드리고요. 네. 또 1사분기 실적 안정적으로 발표했고 지금 최근에 오늘 코오롱 엑시아 머티리얼즈 MOU를 체결하면서 긍정적인 추가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단 한미글로벌이나 삼성물산을 필두로 MOU가 체결되고 있고 정말 언제 추진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추진된다고 하면은 뭐 철도나 도로 항만보다 당연히 이제 모듈러 주택이 먼저 건설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다른 관련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단기전 슈팅 나와준 다음에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이면서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SY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원고의 매수가 4,000원 말씀드렸는데 4,000원 이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800원, 1차 목표가는 4,5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효루 팀장의 우크라이나 재건 탑픽은 SY입니다. 두 분의 탑픽 함께 들어봤습니다. DYD, SY로 정리해 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무는 곳 섹터 보시죠. 신재생 이야기 나눠봅니다. 미국발 보조금 서프라이즈 만년 기대주에서 올해는 정말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사실 그 기대감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워낙 명확한 그림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실적 반영, 주가 반영 여기 측면에서는 좀 실망스럽잖아요. 이쪽 보신 이유 바로 여쭤볼게요. 네, 우선 좀 기술적 위치가 너무 좋고 수급 도용이 긍정적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전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 방안이 나왔었고 사실 화석 연료
어떤 가격이 뭐 오르고 내리든 간에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이제 환경이란 부분 때문에 좀 줄여야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네. 어떤 정부 정책의 발언에 따라서 기대감에 매매를 하다가 실적은 조금 태양광은 안정을 찾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어떤 실적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기술적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 4월 말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여주었었는데 제가 열심히 뉴스를 찾아봤는데 악재는 따로 없고 어떤 부채 한도 협상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실제로는 예산 삭감이 없었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도장을 찍으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예산 삭감이 없을 것이다라는 뷰가 나오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외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네. 들어왔고 오늘도 그 수급이 유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외인과 기관 수급 들어오기 때문에 덤벼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돼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잡음을 딛고 지난 금요일 오늘까지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 정치적 불안 요인이 사라지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는 실적은 정말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 풍력은 차트는 조금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고르게 실적 개선세 이어집니까? 근데 우선 좀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알만한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 종목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오차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줄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도 사라졌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소 흔들렸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어떤 내년에 총선을 앞둔 리스크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네. 뭐 미래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점쟁이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내년 이제 대선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 이제 좀 출렁거릴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게 표면적으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부채 한도 협상도 마무리가 됐고 어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안정을 찾는다고 하면은 올해는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 오차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제 외인과 기관들도 이런 생각이 동조를 하고 있는지 조금 노골적으로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 위치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좀 매매를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일단 하나솔루션이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증권사에서 내놓은 컨센서스 오차가 덜합니다. 근데 CS 윈드랑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4, 4분기에 정말 충격적인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네. 1분기에 안정적 호실적을 발표했고 이런 IRA의 예산에 어떤 그런 삭감이 없기 때문에 2분기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과 기술적 위치에 따른 안정성에서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피킹은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정 팀장님, 5월 넷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평균 거래 가격이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5달 내내 좀 내리막길을 걸었나라는 걱정 때문에 OCI가 생산업체잖아요. 네, 그렇죠. 타격 어느 정도로 볼지 지금 인적 분할됐기 때문에 OCI 홀딩스의 주가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좀 안 좋거든요. 영향력 어느 정도나 봐야 될까요? 영향은 지금 이미 받고 있다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못 올라가는 이유가. 네네. 보통 그 인적 분할하게 되면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부각이 그러니까 뭐 인적 분할이든 뭐 물적 분할이든 그러니까 분할의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가가 부각이 된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가 제 기억이 나는 지금 기업이 지금 LG 에너솔루션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OC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원래 이제 분할하게 되면 기존 법인들 같은 경우는 신설 법인 쪽으로 이제 캐시카우를 다 넘겨주기 때문에 원래 주가가 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OCI가 부각이 돼야 되는데 OCI는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그 OCI 폴리시콘 가격이 내리막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이번에 증설을 또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재고 이슈 때문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폴리시콘 가격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좋았던 실적이 올해는 꺾일 거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주가가 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할을 하게 되면서 이 신설 법인 쪽에서도 신사업을 뭘 추진하고 있냐면은 반도체하고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 반도체 전구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성과 좀 부재한 상황들이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뭐 2차 뭐 도전제 같은 뭐 카본 블랙 이런 사업을 진행할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사업 내용도 전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OCI는 기댈 곳이 없다.
요 편이 제가 보기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어떤 장점이 없다 보니까 상대 좀 소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OCI보다는 하나솔루션이 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전망이 좋지가 않네요. 그러면 하나솔루션은 모듈 가격 관련해서 수혜를 받잖아요. 그런 움직임에다가 더불어서 이 미국과 관련해서 가장 또 해외 공장이 있기 때문에 큰 수혜를 받을 거다 했던 것도 사실 하나솔루션이 맞고요. 이쪽으로는 압축한다면 충분히 유망하다고 보세요. 네, CS-윈드도 그렇고. 우선은 어떤 해외 미국의 공장이 있는 기업들과 없는 기업들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공장이 없는 기업들도 뭐 외인과 기관이 내팽겨치기보다는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인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기술적 위치가 너무 좋고 외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덤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좀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좀 매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맥점을 잡았고 외인과 기관이 그래도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면서 추세를 보면서 다음 종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이 올라가는 전력 인프라 측면에서 전력 기기, 변압기, 송전 관련한 전선주까지 움직이잖아요. 이쪽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팀장님? 신재생 지금 어쨌든 뭐 신재생 같은 경우 조금 주가가 주춤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면에 이제 전선주라든지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가도 좋은 상황들이고요. 수출 너무 잘 되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새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전선 수요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상풍력에서 해상풍력까지 지금 계속 인프라를 어쨌든 구축을 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완성이 되고 난 뒤에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구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필수제입니다. 전선은 그냥 말 그대로 필수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들어갈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생산재 수요처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인프라보다는 전선의 수요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지금 안 좋아질 수밖에 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뭐 네. 글로벌 해상풍력 신규 설치량이 뭐 2030년에 46기가와트 전망이 되는데 작년이 9기가와트였거든요. 5배 정도 늘어나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30규모 정도 이제 네.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전선주는 뭐 실적이 좋은데 단지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좋아지는 폭이 계속해서 더 좋아질 것인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해봐야죠. 그러니까 행복한 고민인 거죠. 신재생보다는 그럼 전력기기나 전선 쪽으로 손 들어주시나요? 지금 흐름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손 팀장님의 탑픽 가겠습니다. 인프라 쪽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선, 전력 이쪽 아니실 것 같고 차트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서 꼽아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에요? 네, 우선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고요. 일단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신재생 에너지가 막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외인과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네. 하나솔루션보다 조금 작은 기업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저번 주 금요일에 맥접을 잡은 다음에 이제 조금 오늘도 추세 이어지면서 좀 어떤 좀 매매 자신 없는 개인 투자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안정적 위치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부터 매매를 하고 만약에 이 추세가 뭐 이번 주 수요일이나 금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제가 또 후속주를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대장주부터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어떤 신재생 에너지나 화학 사업 분야에서는 좀 대장급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증권사 리포트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증권에서도 어떤 신재생 모듈 사업 이제 어떤 미국에서의 수주가 뭐 우리나라가 태양광 모듈의 뭐 80%, 90%를 차지한다 이런 뉴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부치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 90%가 유지될 것인가 이런 투심이 흔들리면서 낙폭이 나왔었는데 네. 이런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뭐 3분기, 4분기 증권사에서 내놓는 실적 컨센서스는 오차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솔루션도 지금 일봉 차트를 본다고 하면 저번 주 금요일 맥점 잡았고 21일선 시원하게 돌파했죠. 그때 수급동이 외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였고 오늘 역시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전하게 매수를 한 다음에 하나솔루션이나 H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10에서 15% 수익을 가져간 다음에 그때도 신재생 에너지 어떤 추세가
죽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 추가적인 후속주를 매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거 좀 소개를 드리고요. 매수가는 제가 원고에 47,000원 말씀드렸는데 네. 47,500원 이하로 접근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44,000원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를 52,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52,000원. 추가 추세 나오면 목표가 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워낙 또 6만 원대, 7만 원대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한화솔루션이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추가적으로 52,0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기억해 두시면서 한화솔루션 대장을 공략해보자. 포인트 기억하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한 두 가지 섹터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태근 팀장, 손효로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